시장의 관심과 이슈 점검을 보면서 오늘도 트렌드 원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엠벤골드 최현당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곧바로 종목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저희가 전일부터 유리기판 관련주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 테마 내에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될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유리기판 관련주 그 주가가 좀 연동해서 움직일 여지가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 가이던스가 중요한 건데 이 가이던스를 말하는 과정에서 또 컨콜에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서 유리기판 얘기 나온다면은 내일 아마 초급등 가능하겠죠. 다만 그거는 이제 뭐 유리기판 발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이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로 거론되고 있는 게 유리기판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국내 기업부터 인텔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 대비해서 이미 이 파일럿 양산 라인까지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유리기판이 좀 먼 이해 같지만 알고 보면 좀 가까이 다 와 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지금 가격대에서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또 한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유리기판을 탑재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거론이 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내일 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 오늘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유리기판 관련주에는 관심 계속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원전 관련 이슈도 궁금해서요. 원전 관련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조선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원전 관련된 협력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오고 있기는 한데 이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조인트 벤처 이슈는 언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태용도 공략하고 있죠. 사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거는 이미 사인하러 갔기 때문에 뭔가 돼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 조선하고 원전이 다 빠졌습니다. 이유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공동선언문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실망했던 건데요. 결국 그 이후에 이 기업들 간의 어떤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에서 60조 규모의 잠수함 이것까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 폴란드에 또 8조 원 규모의 잠수함까지 나오면서 지금 뭐 하나오션부터 하나그룹주들이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미 6조 원대 수주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잘 나가는 조선을 본다고 한다면은 원전을 빼놓으면 안 된다. 조선 원전 다 공동선언문이 안 나왔지만 조선에 못지않게 지금 내용이 나오는 게 원전이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주목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차세대 원전으로 소형 모델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 어제 MOU 체결한 걸 보게 되면은 우리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X에너지가 지금 이 60기 정도 SMR을 만들어서 아마존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자 간 MOU가 체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이 쓰기로 하고 이 X에너지가 60개 SMR 만들고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 시공하고 한선이 설계에 관여하는 전 주기에 관여하는 그런 이 MOU까지 체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웨스팅하우스만큼의 그 내용이 나온 것이고 사실 웨스팅하우스 합작권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라서 오늘 조선 올라가는 거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원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아직까지도 매수한 쪽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선을 보고 아깝다면 원전을 보시라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도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 자체보다도 기업 간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더 주목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조선 이슈가 나온 만큼 원전 추가 이슈가 나올지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와 이슈가 중요한지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시죠.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ESS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테슬라가 ESS 2차 발주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금 한국의 배터리 업계 3사가 모두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하나그룹주들, 조선주 난리 난 게 지금 캐나다의 60조대 잠수함 또 추가할 수 있는 폴란드의 8조대 잠수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미 LG엔솔 같은 경우는 6조 원대 ESS를 지난달에 수주했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 수주까지 거론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와는 반대로 주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2차 발주 가능성을 좀 보게 되면은 이 메가팩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한국에서 조달할 것이다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지금 미국을 장악하고 있던 게 중국 소재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 업체로부터 받았던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을 지금 현재도 관세가 약 40.9%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한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무역법 301조에 대해서 관세가 25% 인상이 되기 때문에 65%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관세를 부과받고 쓰기도 어렵고 지금 ESS에 들어가는 그 소재만 그렇던 거지 흑연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운 관세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테슬라에서도 이제 어떤 공급망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에 대해서 이미 지난달에 LG엔솔이 테슬라 수주했다고 공지 안 했지만은 누가 봐도 지금 테슬라 수주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 건데요. 이 테슬라가 6조까지 수주했기 때문에 지금 2차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미 국내 이 배터리 3사 기업들이 물밑 협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LG엔솔이 6조 원대를 가져와서 더 유리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LG엔솔이 6조 원 가져왔으니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켜 또 협상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 S자도 있고 또 SK온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미 LG엔솔이 6조 원이 그 신호탄을 쌌고 지금 6조 원 갖고 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발주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뭐 말이 가능성인 것이지 거의 확정적인 건데 언제 나오냐에 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국내 배터리 3사들은 물밑 협상 중에 있다라는 건데 이게 메가팩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메가팩은 이제 그냥 ESS인데요. 네. 테슬라가 만드는 ESS를 메가팩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메가팩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메가팩 한 개당 약 3.9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저장 가능해서 하루에 3,600가구의 전력 공급할 수 있는데 이 메가팩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박스 말한 거거든요. 제가 컨테이너 박스가 쫙 몰려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구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몰려있는 건데 네. 이 메가팩 같은 경우는 ESS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 메가팩이 쫙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가팩 하나당 약 3,600가구의 하루 사용량 커버하고 있고 이 메가팩 하나로도 이 공장과 전력막 수준의 어떤 이 대용량 전력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2차 성장이 지금 ESS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기차는 지금 정체돼 있지만 사실 실적이 다 ESS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만큼 테슬라가 ESS에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특히 이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이 간헐적 생산에 따라서 이 에너지를 보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력망에 있어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 피크 시간대에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전력망 저장해놨다가 사용하는 그런 것까지 좀 필요한 거라서 원래는 그냥 피크 시간대에 잘 사용하기 위한 위한 거였지만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도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신재생 어떤 그 발전과 용량 확대에 있어서도 ESS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한 축이 이 전기차가 아니라 또 ESS로 변화하고 있어서 그런 테슬라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이 ESS의 2차 발주가 얼마 안 남았던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지금 중국에서 제한하면서 이 ESS에 대한 소요 때문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지금 ESS 관련 종목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소재 기업들이 한번 올라오고 나서 약간 정체가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이 2차 발주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수요가 폭증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미리 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또 핵심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배터리 3사 중에서 누가 발주를 맡게 될지 테슬라 ESS 2차 발주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기업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배터리 3사는 아닌 것 같고 이 ESS 관련된 부품 제조 기업인 한중 NCS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네. 벌써 주가가 한 5%대 상승하고 있는 게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관련 내용이 없다 보니까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던 건데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적어놨지만은 순행식 시스템의 최강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공랭식으로 이제 냉각을 해왔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 에어컨을 틀어서 이 데이터 센터 열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데 이제는 지금 이 반도체 자체가 너무나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는 열도 많이 발생하고 이제는 공랭식이 아닌 순행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열 전도가 안 되는 이 액체를 채워서 쉽게 말하면 물을 채워서
이 냉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블랙엘 같은 경우도 다 순행식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 순행식 이 냉각을 하는 업체들이 뜰 수밖에 없는 건데 바로 한중 NCS 같은 경우는 ESS. 자, ESS 배터리 장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있어서 글로벌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ESS 하면은 가장 강자가 중국의 CATL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CATL 자회사인 엠비쿨이라든가 중국의 지금 선그로로 같은 회사만 지금 ESS 액체 냉각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중국의 두 업체를 제외하고는 한중 NCS가 그 급으로 좀 올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개 중에서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 액체 냉각 파이프 같은 경우는 이 15년 이상의 어떤 냉매를 버텨야 되기 때문에 구리아 같은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리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좀 비용이 비싸지고 있잖아요. 네. 이걸 지금 이 한중 NCS 같은 경우는 구리가 아닌 내구성이 높은 EP 소재로 대체하고 있어서 일단은 원가 전략부터 또 지금 이런 그 만드는 부분을 자동화시켜서 인건비까지 지금 작게 하고 그 인건비까지 이제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의 CATL 자회사보다도 훨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중 NCS의 어떤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ESS 매출 비중이 얼마나 확대가 되고 있냐? 일단 1분기 실적만 봤을 때 ESS 매출 비중이 한중 NC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 부품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서 그쪽이 컸던 건데 이 ESS 순행식 돌리고부터는 지금 한중 NCS의 매출이 70%가 올라왔다 보니까는 점점 확대가 되고 그렇죠. 있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한중 NCS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순행식 시스템을 보면 된다라는 거고 1분기 이어서 2분기까지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내년까지 기 확보된 수준으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3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매년 50%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얘기는 실제로 ESS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냥 말 그대로 뭐 ESS가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매년 매출이 50% 증가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한중 NC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좋아졌지만은 이제는 지금 ESS가 들어가는 곳이 데이터 센터,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니즈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의 어떤 그 주가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너무나 싼 부분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만 보시게 되면은 결국 또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테슬라가 ESS 쪽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미 인디애나주에 1.6만 평 규모의 제조 거점을 좀 세워놔서 설립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4월 달에 미국 법인 설립해서 지금 인디애나주에 1.6만 평 규모의 공장을 좀 건설하고 있어서 26년 하반기부터는 북미 현지에서 생산을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지금 매출이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직접 지어서 내년부터는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생산한다고 한다면은 이 관세 영향까지 없어지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ESS 하면은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이 LFP 소재 기업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ESS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이 순행식 시스템의 최강자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가 테슬라의 수주를 지금 LG엔솔이나 또는 삼성 SDI, SK온 누가 따낼지 모르겠지만은 누가 따내더라도 한중 NCS의 순행 시스템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누가 될지 뭐 그런 거 고민한 것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이 시장이 커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한중 NCS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어서 가격 전략을 좀 어떻게 잡고 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난달에 이제 우리 2차 전지 기업도 올라가면서 그때 같이 올랐던 게 이 부분인데 네. 소재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리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많이 안 빠졌는데 지금 이 ESS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빠졌던 겁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의 수주라든가 매출이 올라가는 거 봤을 때 테마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정고점을 넘어서는 수준인 약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오늘은 또 중요한 영상 함께 체크해볼 자료가 있다고요. 네, 결국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종목들이 또 제재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전략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그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테슬라 ESS 이슈를 볼 때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관련 종목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